Say my name, Elizabeth. That's right, Elizabeth. No, you're mine. No, you're mine. Leave her alone! No! Get away from her. She's mine. She's mine! She said my name! She remembered! She's mine. 자, 그러면 유기영화로 가겠습니다. 유기영화는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느냐. 한치 앞도 모두 몰라. 이름은 프랑켄슈타인. 여기는 프랑켄슈타인. 자, 프랑켄슈타인. 제목은 메리 셜리즈 프랑켄슈타인이 정식 제목이고요. 네, 감독은 케네스 브래너가 감독이네요. 그렇죠. 그러네, 주연과 함께했어. 아, 대단하죠. 주연 케네스 브래너, 네,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역할이죠. 네. 프랑켄슈타인이니까 진짜 프랑켄슈타인을 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켄슈타인은 로버트 드니로예요. 네, 그렇죠. 이게 프랑켄슈타인이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지. 헷갈려요. 우리가 프랑켄슈타인 그러면 그 괴물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그냥 얘기해 버리는데 사실 이 괴물은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어. 그냥 뭐 creature, thing, 띵이야, 똥. 얘도 또 거시기. 띵이네. 띵띵이, 거시기, 괴물, 뭐 몬스터 이렇게 하는데 이걸 만든 사람이 프랑켄슈타인이죠, 사실. 근데 그 수많은 영화와 수많은 만화 뭐 이런 거에서 그냥 걔가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해버리는 거야. 그냥 우리는 그렇게 불러버리죠. 거기에 약간 좀 야로가 있다는 사실. 네. 그래서 메리 셜리즈의 이 소설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설정이. 그렇죠. 이안 홀름이 프랑켄슈타인의 아버지죠. 프랑켄슈타인 남작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이런 퀸이 윌튼 선장. 예. 윌튼 선장 이게 이제 처음에 나오는 그 배에 나오는 선장인데. 북극 탐험하는. 그리고 헬레나 보넌 카터가 엘리자베스 역으로 나옵니다. 야, 약간 흥분하지 마. 뭐라고요, 형? 흥분하지 마. 헬레나 보넌 카터. 아, 김 PD가 좋아하는. 나 좋아해. 완전 좋아. 아, 이 영화에서는 이쁘죠. 아주. 아주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고 있는 톰 헐스가 최고인지는 잘 모르겠네. 예. 좋은데 톰 헐스가 헨리 클레발이라는 친구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저 아마데우스 나온 그 사람 아니야? 예, 모차르트죠. 모차르트가 친구로 톰 나와요. 헐스. 프랑켄슈타인입니다. 메리 셜리스 프랑켄슈타인이라고 그래서 그럼 메리 셜리는 프랑켄슈타인의 원작자죠. 20살 때 이 소설을 쓴 게다가 여자. 사람들이 다 잘 모르는 사실 중에 하나가 프랑켄슈타인 원작자는 여자고 여자. 그 여자가 20살 때 쓴 거야. 20살 때. 그리고 굉장히 이게 과학적인 사고도 있는 거라서 도대체 그렇죠. 어떤 그리고 행동을 예, 했는지. 이게 뭐 1800년대에 쓴 소설이죠. 이게 뭐 1818, 1818년. 거의 뭐 200년 전이네요. 200년 전에 쓴 소설이 아직도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인조인간이니 뭐 이런 개념들이 아예 없을 때잖아. 그렇죠. 아예 존재하지 않을 때 실제로 인간이 이런 생물을 그것도 인간을 창조할 수 있을 거라는 것으로 이 설정해놓고 소설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뭐 예지력이기도 하고. 천재라고 봐야죠. 이 메리 셜리 이 할머니가 쓴 소설인데 이때 당시에 뭐 영국이 이제 산업화되면서 뭐 과학과 이런 것들이 막 발전하면서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겠죠. 그때 뭐 북극 탐험하고 막 식민지 개척하고 이럴 때 아니야, 영국이.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영향으로 쓴 소설이겠죠. 하여튼 그 프랑켄슈타인은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 몬스터, 괴물 캐릭터 중에서 유명한 게 한 5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빅 5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우리가 저번에 했던 Thing? 저번에 뭐였지? 킹콩. 킹콩. 킹콩, 킹콩. 그다음에 드라큘라. 드라큘라, 그다음에 늑대인간? 늑대인간, 웨어울프. 그다음에 프랑켄슈타인. 하나 더. 하나가 또 뭐였지? 5개인데. 아, 그거 빼고 5개였는데 뭐죠? 빅5라며요. 빅5. 빅5 중에 4개만. 하나는 미지의 생물. 아니, 그 뭐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 아, 빅5가 완성이 안 됐잖아요. 빅5가 아니고 빅4였나 보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4대 천왕. 4대 천왕. 사람이 만들어낸 괴물. 그렇죠? 그런 그 소설이나 이런 거에 등장하는 그 중에 뭐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 프랑켄슈타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프랑켄슈타인 그러면은 그 30년대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그 머리에 이렇게 큰 쇠목 같은 거가 이렇게 그렇죠. 두 개 박혀 모가지에 나사 박혀 있고
그 캐릭터가 워낙 인상적이라서 우리가 프랑켄슈타인 그럼 그 캐릭터로 생각하죠. 맞아요. 그렇죠. 크고 얼굴 직사각형에 그렇죠. 턱 튀어나와 있고 머리, 예. 얼굴 네모나고 예. 목에 나사 2개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꼬맨 자국이 있고. 꼬매자고 있고. 꼬맨 자국이 있고. 근데 그 캐릭터가 워낙 유명해서 우리가 항상 그걸 생각하는데 이 프랑켄슈타인은 우리가 전에 킹콩 할 때는 내가 영화들 몇 개 얘기해 드렸잖아요. 근데 프랑켄슈타인은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영화도 많고 뭐 애니메이션, TV 시리즈도 만화, 많고. 그렇죠. 너무 많아서 뭐 얘기하기도 좀 짜치네요. 그런데 이제 그 30년대 사실 1910년대에 벌써 나왔어. 프랑켄슈타인 영화가. 그래서 사람들을 막 그 유명한 흑백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아주 짧은 영화였는데도 처음에 이제 그런 영화로 어떤 호러 영화의 시초였죠, 사실. 그러다가 1931년도에 나왔던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 방금 얘기했던 그 캐릭터가 이제 나왔던 그 이후로 너무 많은 프랑켄슈타인 영화들이 나와서 막 정신이 없다가 이게 이제 메리 셸리스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일부러 원작자의 이름을 넣은 거야 영화에. 그렇지. 그리고 원작에 가장 충실한 어떤 고증과 해석을 그렇죠. 해서 원작에 충실하다 해서 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좀 의견이 분분해요. 원작과 다른 부분이 좀 많아서. 하지만 어느 정도 원작의 그 의도를 좀 살리려고 했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 걸쭉한 그 굵직한 배우들. 네. 게다가 프랑켄슈타인 이 괴물은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했습니다. 그렇죠. 로버트 드니로의 그 열연 가운데 진짜 손에 꼽힐 것 같아. 이거 그렇죠. 너무 잘했어. 로버트 드니로가 사실 뭐 주인공서부터 악역 뭐 별별 역을 다 했는데 이 프랑켄슈타인 연기가 제일 극한의 연기였던 것 같아요. 90년대 나왔던 영화 중에 또 케이프 피어라고. 케이프 피어에 비슷하지. 케이프 피어 그건 이제 약간 사이코. 소시오패스 같은 거를 한 건데 그거보다 더 심하죠. 이거는 이제 아예 괴물이니까. 괴물, 사람이 만든 괴물이죠.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물. 편의상 우리가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합시다. 어차피 얘는 이름이 없어가지고 그냥 편의상 그냥 항상 프랑켄슈타인이면 이 캐릭터야. 그렇죠. 예. 이거 좀 만든 사람이 아니고 얘를 생각하니까 그냥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죠. 그냥 아빠 성 따라가야죠. 그렇죠. 뭐 아빠가 만든 사람이니까 프랑켄슈타인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케네스 브래너가 이제 감독인데 케네스 브래너는 이 사람은 북아일랜드 사람이에요. 아일랜드도 아니고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일부죠. UK 이 영국의 일부인데 아일랜드인데 이제 아일랜드는 천주교고 북아일랜드는 이 영국 개신교고 이래가지고 얘네들이 독립할 때 독립을 안 했어. 그냥 영국에 붙어. 그래서 그 IRA 맨날 폭탄 터지고 이런 데가 여기야 벨파스트. 그래서 이 벨파스트 출신의 셰익스피어 전문 배우. 였죠 케네스 브래너가 그 이 사람이 감독했던 것 중에서 헛소독이라는 거 있어요. 그리고 헨리 8세 뭐 하여튼 이 셰익스피어의 연극들을 영화화 많이 했고 감독도 하고 주인공도 하고 뭐 난 이번에 감독이 케네스 브래너라는 걸 알고서 이 영화 정말 다르게 보이더라고. 아 그래요? 연출을 너무 잘했어. 이 샷을 붙이는 뭐 이런 거나 샷의 어떤 구성이나 이런 것이 그쵸? 너무 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다시 보니까 영화 굉장히 잘 만들었어. 그리고 원작에 충실했고 케네스 브래너가 좀 나는 항상 이 사람 좀 배우로도 약간 좀 약하고 감독으로 좀 약간 약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강렬하지 않았을 뿐이지 굉장히 비범한 배우이자 감독인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신데렐라 최근에 리메이크한 게 있어요. 아주 정통 그 월트 디즈니가 만들었어. 꼬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원작 신데렐라를 다시 만든데 케네스 브래너가 감독했어요. 이걸 봐야 되나 막 이러면서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 역시 전공법이 다르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사실 틀었잖아. 뭐 이렇게 심각하게 막 가고 막 저번에 헌츠맨 앤드 스노우 뭐 이거 있잖아. 백설공주. 예, 있었어요. 그걸 막 백성우주가 무슨 심각하게, 사냥꾼으로 나오고 막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심각하게 막 하고 막 이러는데 이 신데렐라는 그렇지도 않고 아주 그대로 만들었는데도 아주 잘 만든. 그래서 케네스 브래너의 어떤 위력을 좀 실감을 했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프랑켄슈타인을 다시 보니까 아주 지금 김 PD가 얘기했던 것처럼 연출력이 그때 당시 이 사람은 그때 젊었을 때거든. 이 사람이 30대 중반에 만들었어 이거 느낌이 감독을 어떤 거냐면 뱀파이어
코폴라가 만든 뱀파이어의 그 느낌도 있고 드라큘라요? 드라큘라. 코폴라가 만든 드라큘라의 느낌도 있고 그 1800년대니까 약간의 그 산업화되기 직전의 그 어떤 배경들이 굉장히 잘 살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느낌이 굉장히 뭐랄까요 이 원작이 쓰였을 만한 시대의 그 생각들이 잘 정돈되어 있는 듯한 느낌 많이 들고요. 그렇죠. 여기 어떻게 보면은 뭐 줄거리를 쭉 얘기하는 게 좀 저기 하긴 한데 이런 거잖아요. 프랑켄슈타인은 결국은 어떤 거냐면 북극을 탐험하고 북극점을 정복하려고 하는 시대의 이야기들부터 시작돼. 그래갖고 배를 탄 선장이 북극점을 가야 된다고 막 선원들을 괴롭히고 배는 난파하고 그게 이제 아이단 퀸이죠. 그렇게 해서 딱 배가 난파해 있는 데서 계속 얼음을 지치고 이제 북극점을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한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돼요. 그래서 거기서 빅터 프랑켄슈타인을 발견하죠. 그리고 저쪽에 괴물이 있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회상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이제 스위스 사람이죠.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그래서 뭐 중간에 헬레나 보난 카터는 입양 아버지가 의사인데 그 집에 이제 돌림병이 돌아서 어머니 아버지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애가 혼자 있으니까 애가 예쁘고 하니까 그냥 입양하듯이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가 남매다. 그리고 아주 옛날로 돌아가서 그 빅터 프랑켄슈타인과 엘리자베스가 만나는 시점을 딱 얘기해 주죠. 그렇죠. 둘은 이제 뭐 완전히 피어 한 방울도 안 섞인 남매니까 이제 발전하겠죠. 사랑해 하는 관계로. 그래서 중간에 이 대사가 나와요. 응. 난 당신의 여동생 겸 응. 친구 겸 애인 겸 아내. 완벽한데? 그래서 퍼펙트한데? 얘가 이제 근데 독일로 유학을 가죠. 네. 의대로. 의대로 뭐 가죠. 잉골슈타트인가 뭐 어디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해부학 이런 걸 듣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특히 의학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가 자기 동생 굉장히 이게 늦둥이지. 늦둥이를 낳다가 어머니가 난산이 돼서 죽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확 생기는 거야. 안 죽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를 그렇죠. 자기의 어떤 인생의 그리고 학문의 목표로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그 대학의 사람들을.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대학 교수들이 이런 그거는 신의 영역인데 네가 왜 그걸 넘나들려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존 클리스가 나와요. 우리 완다라는 이름의 물고기. 그래서 이 사람 이제 코미디만 하는 줄 아는데 여기서 아주 그 머리 길고 수염 덥수룩해서 존 클리스가 좀 레디컬한 의사로 나오죠. 그래서 같은 스위스.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죠 얘한테.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프랑켄슈타인 뇌가 이 사람 이 교수 그렇죠. 뇌를 뇌가 해가지고 교수님의 뇌죠. 그래서 똑똑해. 그 사람을 되살리거나 만드는 방법 중에 이제 우리 동양의 그런 의학들을 알려주죠. 그렇죠. 약간, 침수를 가르쳐주고 여기에 전기를 통하면 이제 막 살아날 거다. 주술 막 이런 거 나오고. 그렇죠. 뭐 대충 이렇게 꼽아놓고 저기토 가면 살아나는 그런 모티브를 던져주죠. 이 전기도 전기 뱀장어가 나오죠. 처음에는 이제 전기를 해야 되니까 뱀장어로 하고 나중에는 막 번개로 하고 막 그러죠. 그리고 뭐 양수도 모아서 하여튼 이상한 건 다 모아. 사람 그때 한참 또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참 심취해 있으니까 콜레라가 돌잖아. 그쵸. 거기 대학이 있는 그쵸. 주변에 콜레라가 돌아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이 죽어나가는 걸 멈춰야겠다 생각하면서 그때 이제 자기한테 그걸 가르쳐준 교수가 어떤 사람한테 살해를 당하는 거야. 그 진료 도중에. 근데 그게 로봇 드니로야. 그렇죠. 얼굴이 로봇 드니로가 이 백신 같은 걸 맞으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얼마나 무지해. 천연두 백신을 맞으라고 그러니까 나는 못 맞아. 그러더니 그걸 반항하다가 칼로 찔러서 그 박사를 죽여요. 불량배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 로봇 드니로죠. 한쪽 다리가 없나 뭐 그래.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시체로 프랑켄슈타인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교수님의 뇌와 그 이 사람의 로봇 얼굴과 드니로의 이 얼굴. 몸? 그리고 콜레라로 죽은 사람의 오른발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짜집기가 조합돼서. 돼서 지금 같으면 막 세균에 뭐 난리가 날 텐데 그렇게 해서 이 크리처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하죠. 빅터가.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프랑켄슈타인은 얘를 만들었는데 이게 아니다 싶은 거지. 얘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아닌 거야. 그러면서 얘를 이제 죽이려고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지. 이미 도망갔어. 그렇죠. 이제 헬레나 보넨 카터가 한참 콜레라가 돈다 그러니까 막 편지도 안 하고 그러고 불안해하고 있다가 쫓아가죠. 그 대학에 있는 그렇죠. 곳으로. 그래서 뭐 만나려고 나중에 이제 그러는데. 집으로 돌아갔는데 프랑켄슈타인이 쫓아와요. 쫓아와서 막 그때부터 이제 뭐 이렇게 사람도 죽고 프랑켄슈타인은 자기 이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굉장히 심각하면서도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그 원래 메리 셸리가 썼던 거에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인간이 넘어야 될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를 아주 예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21세기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줄기세포나 뭐 아니면 유전학 쪽으로 비슷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게 사람의 목 이상 그래서 목 이하를 이식하겠다고 하는 팀들이 있다며 요즘에. 그래서 실제로 프랑켄슈타인의 논란이 되는 거죠. 피어싱을 인체로 피어싱하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사람 목 아래를 예. 이식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여기 이 영화에서도 나오지. 헬레나 보렘 카터 목을. 그렇죠. 근데 그 장면 되게 가슴 아프죠.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이 실험의 결과물을 보고 이 실험을 내가 다시 접어야겠다라고 판단하는 건 실험의 결과물이 너무 흉측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스럽고. 그럴까? 예. 이게 결과를 딱 만들고 봤더니 너무 흉측한 거예요. 뭔가 굉장히 존엄하고 보기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일 줄 알았는데 그냥 단순히 정말 괴물로 보여지는 괴물이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불태워서 이 모든 자료를 다 없애려고 하다가 프랑켄슈타인이 이제 탈출하는데 그 흉측하다는 그 모티브 같아요. 뭐냐면 프랑켄슈타인이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도망을 가. 처음에 도망가서 시장에 가지.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사람들이 그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콜레라 보균자다. 그리고 막 흉측한 모습 때문에 막 때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렇죠. 이게 되게 마음 상하는 일을 당한 거야. 얘는 지금 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나중에 지 얼굴 보니까 지도. 예. 근데 유일하게 프랑켄슈타인한테 호의를 베푼 거는 장님. 그렇죠.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할아버지 있었잖아. 예,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어떻게든 뭐 구해주잖아. 그런데 할아버지가 공경에 처해 있는 걸 구해주는데 그때 가족들이 들이닥쳐서 또 얼굴 보자마자 때리고 쫓아내잖아. 그렇죠. 쫓아내고 그 가족 다 도망가죠. 도망가죠. 예. 그러니까 하나도. 그때 얘가 이제 프랑켄슈타인이 삐뚤어져야지 이렇게 딱 때린 거야. 근데 나는 그때 이제부터 되게- 나빠질 거야. 그때 공감이 가는 게 뭐냐면 그렇게 쫓겨나자마자 프랑켄슈타인이 눈 속에서 막 울어. 그치 막 울지. 막 서러워서 막 보고 울거든. 그 감정이 있는 또 어린애 같은 약간 그 어린애 같은 감정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딱 그 집에 가봤더니 다 도망가고 없어. 네. 그리고 나서는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의문점을 막 갖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찾아내는 게 프랑켄슈타인이 그 자기를 만들면서 썼던 저널이 있어. 그걸 엄마가 준 건데 사실 공책을. 그렇죠. 그거를 막 읽더니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름을 딱 발견하고 내가 가서 복수하리라. 그렇죠. 그러면서 쫓아가는 거야. 그 집으로. 복수를 하겠다는 거죠. 사실 그 집을 태울 때 음. 자기가 갖고 있던 좋은 기억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태어나자마자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시장에서 몽둥이로 맞고 이러면서 겨우 탈출해서 도착한 농장에서 정확한 시간은 나오진 않지만 그 농장에서 글을 배우거든요. 아, 그치. 예, 정말 서당계 3년이 풍어를 읊는 것처럼 창문 밖에서 들리는 그 아이들의 그게 그런 그 대화가- 박사님 뇌라서 그래. 그렇죠, 똑똑한 뇌라서 그래서 돼지우리에서 살면서 그렇죠. 거기서 단어를 익히고 그래서 결국 그 책을 노트를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던 즐거웠던 기억들, 할아버지에 대한 고마움, 그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다 불과 함께 다 날려보내고 나는 이제 복수의 화신으로 돌아갈 테다. 이렇게 결심하는. 이게 이제 중요한 모티브가 어떤 거냐면 신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 근데 신이 우리를 절대로 즐겁게만 놔두지 않는다는 게 세상이잖아. 항상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때 신을 향해서 삿대질을 해 우리가. 도대체 뭐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면서 이렇게 막 원망을 하죠. 근데 그 원망의 대상이 프랑켄슈타인 이 괴물에게는 자기를 만든 빅터인 거야. 그렇죠. 자기.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걸 쫓아가는 거야. 애들 뭐 10대 티네이저들이 나 왜 나났어? 뭐 날 왜 나가지고 내가 나달라 그랬어? 막 이런 마음인 거지. 프랑켄슈타인도. 그래서 찾아가서 가혹한 복수를 합니다. 그렇죠. 복수를 하는데 애증이 같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북극으로 가는 거지. 북극으로 가서 프랑켄슈타인 계속 그래. 자기 짝만 하나 더 만들어 달라. 거기도 되게 애련하죠. 나같이 훔치카도 좋으니까 하나 만들어주면 그렇죠. 사람 아무도 없는 북극에 가서 살겠다. 그랬더니 얘 그냥 좀 만들어주지. 그러니까 그걸 빅터가 또 안 만들어준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막 난리를 피더니 그때 무슨 도덕심이 생겨갖고 막 나 얄밉더라고 나는 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괴물 개수 영화하면서 우리가 이 괴물한테 이입을 한다라고 이제 영화들이 몇 개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근데 프랑켄슈타인 그 많은 영화들 중에서도 이 영화가 특히 그래요. 특히
로봇 드니로가 연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흉측한 로봇 드니로한테 우리가 좀 감정이입을 하게 되죠. 공감하고 아 저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장난을 쳐가지고 아무리 학문적인 그런 거라 그래도 우리가 책임져야 될 어떤 뭐 생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생각 경각심을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헬레나 보넷 카터 얘기를 좀 하면 예쁘잖아. 예쁘죠. 완전 예쁘잖아. 예. 너무 조그맣잖아. 아이 헬레나 보넷 카터 이때까지가 이제 거의 리즈 시절이야. 그치 여기까지가 리즈 시절이에요. 아직 90년대 중반이니까. 그리고 그 헬레나 보넷 카터의 그 연기가 돋보인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초반에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도 굉장히 잘 그려져 있는 데다가 두 번째로는 화나서 뭔가 이렇게 막 캐묻고 뭔가 블레임하고 할 때 표정 오늘 이런 것들이 또 잘 살아 있고 그러고 나서 또 급변해서 막 용서하고 이러는 모습도 잘 살아 있는데 최고의 압권은 괴물로 변했을 때. 그렇지. 팀 버튼이 그거에 이제 그런 거야? 뻑간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유령 신부 같은 것도 만들고 그 장면에 그 아주 엽기적이죠. 그 헬레나 보넷 카터 나중에 그 심장을 끄집어내는 프랑켄슈타인. 그래서 다시 뭐 만드는데 나중에 자기 모습을 보고 그냥 분신 사바. 그렇죠. 분신 자살한다고 분신. 해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프랑켄슈타인 이 괴물은 흉측했는데 이 헬레나는 섬뜩했어요. 섬뜩했어? 예, 저는 섬뜩했어요. 난 그래도 막 마음이 가던데. 그래,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좀 이상한데. 플래는 정말로 나는 거기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렇게 돼서 결국 그 상태가 됐으면 초반에 그렇잖아. 누구를 선택할 거냐를 가지고 하잖아. 빅터가 결국은 자기 평생의 연인인 엘리자베스가 죽으니까 결국은 안 만들려고 했던 그 말하자면 짝을 만들어준 거잖아. 근데 원인은 뭐냐면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거든. 그렇죠. 근데 엘리자베스가 선택을 프랑켄슈타인을 하는 거야.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좀 헷갈리는 장면이잖아. 그런데 둘이 싸우니까 죽어버려.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해야 돼? 아주 가슴을 휘업하더라고. 이 프랑켄슈타인 이 스토리의 어떤 묘미가 이 신부잖아요. 그래서 이 프랑켄슈타인의 신부라는 영화도 많아. 이 여자를 만드는 거지. 이게 마치 창세기 제네시스 보면 아담을 만들면 그 갈비뼈로 이브도 만들잖아. 아담과 하와 그 얘기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마치. 근데 80년대 스팅 우리가 또 좋아하는 가수 스팅이 있죠. 스팅이 또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 더 브라이드라고 있어요. 그것도 프랑켄슈타인의 신부 그 얘기를 가지고 한 건데 영화는 망했죠. 제니퍼 빌즈 나오고 그랬어요. 그 플래시댄스. 뭐 70년대는 무슨 앤디 워홀의 프랑켄슈타인도 있고 뭐 별 앤디 워홀의 프랑켄슈타인도 있어요. 프로듀싱하는 프랑켄슈타인도 있고 뭐 엄청 많아요. 뭐 내년에도 뭐 나온다 그러고. 하여튼 스토리는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얘기가 그렇죠. 이제 현재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아이담 퀸의 대사 있잖아. 집에 가자. 홈. 이 영화의 마지막 대사. 그 아주 인상적이죠. 그게 뭘까? 인간의 부질없는 그쵸? 어떤 도전심, 쓸데없는 것에 막 사람의 생명이고 뭐고 다 집어 던지고. 그 사실 그 선장도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잖아. 몇 명이 죽어도 좋아. 북극에 가야 해 이러잖아. 그냥 탐험 그거를 보고서 집에 가서 그냥 가족과 조용히 살아야지 이 결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저는 또 인상적인 대사가 그거였어요. 그 프랑켄슈타인과 그러니까 빅터 프랑켄슈타인과 이 괴물에 만났을 때 난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물어보지. 예. 저는 거기서 이게 좀 다른 이 눈물샘이 좀 자극이 되더라고요. 울분이 생겼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난 누구냐 그랬더니 빅터가 너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지가 만들어 놓고. 그래? 나는 모른다. 지가 제가 여기에서 충격을 받아서 사실 앞에 나도 나를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좀 무책임하죠. 이러면 안 되지. 무책임하게.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름이라도 좀 지어줬으면. 이름 전에. 예, 참 근데 결국 이름도 안 지어줘. 그쵸. 그래서 그냥 그 주인이 이름을 뺏겼잖아. 그래서 이름 안 지어준 바람에. 그래서 얘가 프랑켄슈타인이 돼버렸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이 프랑켄슈타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등장 이 영화도 좀 긴 편이에요. 아주 짧은 편은 아닌데 거의 2시간 되는 작품인데 47분 24초의 프랑켄슈타인의 완전한 모습이
등장을 하고 그런가요? 그 장면이 저는 사실 이 첫 등장이 저는 이 영화의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에요. 이 양수에서 그렇죠. 터져갖고 이 기계 밖으로 떨어졌는데 아시다시피 이 빅터와 둘이 뒤엉켜서 맞다. 이 점액 막 찐득찐득한 이 양수 사이에서 둘이 일어나려고 잘 안 일어났죠. 발버둥 치는 장면. 근데 잘안 저는 이 일어났죠. 장면이 그렇게 기억에 남아요. 그쵸. 그래? 난 그 다음 장면이 더 기억이 남는데. 그다음 장면 뭐였지? 땡이 있던데. 댕. 댕 때문에 댕이 나오나? 공중에 매달리는 댕 때문에 매달렸는데 땡이. 당 얘기하시는 거구나. 근데 일어서려고 막 이렇게 뒤엉키고 넘어지고 하는 장면이 35초 동안 이어져요. 지금 얘는 아무런 대사 없이. 처음 태어난 거니까 그렇죠. 걸음말 못 하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런 거더라고. 그렇죠. 둘이 막 엉키고 하는 이 대사 없이 이렇게 막 영차하면서 일어나는 이 모습이 저는 아주 좀 깊게 박혀 있어요. 35초라는 시간 동안 그냥 멍하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는 영화의 어떤 만듦새나 이런 거 참 뭐 좋고 뭐 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저가 좀 슬픔인 그쵸? 것 같아요. 난 좀 슬퍼. 이 영화를 보면 좀 슬퍼요. 이게 뭐 괴물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지금 심장 깜놀 간툭튀 뭐 이런 거랑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러니까 좀 깜놀하기에는 사실 프랑켄슈타인이 그 예전의 영화들은 굉장히 괴기스럽게 나왔을 거야. 사람 막 이렇게 그쵸? 하고 걸어다니고 이런 무섭게, 부분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로버트 드니로가 새로 그쵸. 탄생한 그 생명의 그 모습을 쭉 가지고 있으면서 다만 그 슬픈 연기를 하는 것 같아. 그 막 사람을 죽이고 애도 죽이고 막 그러잖아. 나중에. 그런데도 뭐 이게 괴물 뭐 이런 거라보다 그 고통과 번민이 느껴지죠. 그 정도로 로버트 드니로가 그 연기를 했어요. 이 영화 나왔을 때 찬반 양론이 막 있었거든. 로버트 드니로 아무리 뭐 연기의 달인이라지만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 하시고 그러십니까. 뭐 이런 것도 있는 반면에 극찬과 박수를 많이 받기도 했었죠. 근데 이거 만들 때 고생 엄청 했을 거야. 이거 특수분장만 해도 몇 시간씩 해야 될 거고. 뭐 그리고 사람이 되게 커 보이잖아. 그쵸. 로버트 이렇게 그 정도로 크진 않은데. 그렇죠. 그 크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장치도 필요하고. 그러네. 하나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결국 괴물은 누구였냐? 프랑켄슈타인을 딱 놓고 보면 누가 괴물이었냐라는 걸로 살펴볼 수밖에 없죠.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이지. 그래? 아니 둘 다 괴물이죠. 둘 다. 예. 그 어떤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라든가 뭐 의학, 과학, 생명 이런 거 사실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그 경계선에서 막 노는 것 같아요. 위험한 좀 불장난 같은 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가지고서 하는 거는 글쎄요. 뭐 우리 딥블루시에서도 아까 그 뭐 무슨 유전 이런 거 규칙을 어기고 해가지고 그런 상어가 나왔듯이 픽션이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은 잘 제도적으로 잘 해가지고 모니터링도 하고 해야 될 거야. 안 그러면은 어느 실험실에서 프랑켄슈타인 튀어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거는 정말 이 화학 바이오 이런 쪽으로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괴물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 무슨 바이러스가 튀어나온다든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프랑켄슈타인 이 괴물의 존재가 사실은 이 사람들이 내면에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인간의 또 다른 측면을 이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참 놀라운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800년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냐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의학 영화 할 때도 한 얘기지만 그 하나의 성과물을 얻기 위해서 과학은 실험의 반복으로 계속 뭔가를 축적하는 거잖아. 그 실험의 대상들에 대한 것들은 다 빠지고 결과물만 딱 나오는 거거든요. 언제 그 우리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뭐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쥐를 몇 마리 잡아야 되며 원숭이를 몇 마리를 죽여야 되며 강아지를 몇 명이 희생돼야 되며 그런 유의 것들로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만 해도 동물 실험 이런 것들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실험들이 계속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모티브를 작가가 잡고 아 이렇게 되다 보면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상상력이 거기까지 간 건데,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게 괴물인 것 같아. 뭐 아직 그런 상황은 없잖아.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상상력의 발해를 보고 우리가 괴물들을 만들어내거든. 근데 역으로 그 괴물들이 실제로 등장한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그냥 캐릭터로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되기도 하고 또 기술이 계속 그 방향으로 갈 거라는 예지로 시나리오가 쓰여지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그런 괴물들이 등장하는 것 아닐까라는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뭐 탄저균을 막 택배로 막 보내고 이러잖아.
이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현상에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알로 보는 거 이전에 인간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는 거야. 그게 그냥 살아있는 탄저균이었죠. 예. 그거 옛날에 미국 그 탄저균 투포 그래서 많이 죽었잖아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뭐 무슨 연구를 한다고 치는데 그 위험한 걸 연구하면서도 그런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물만 보고 아까 상어 얘기도 했지만 상어로부터 나올 결과물만 보지 그 중간 과정을 아무렇게나 막 하는 거야. 별다른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 개념 없이. 그러니까 이 프랑켄슈타인이 그런 부분의 어떤 사람들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만들어진 스토리 같다는 생각이 들죠. 이 영화를 보면서 중간에 또 다른 영화가 연상이 됐던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 이 의대로 가서 그 교수님과 만나서 사실은 교수님이 이 학생 빅터 프랑켄슈타인 좀 뭔가 나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라고 판단하에 자기의 연구실로 이제 데려가죠. 예, 교수님이 연구하고 있던 게 원숭이 팔에다가 전기 에너지를 줘서 팔이 움직이는. 저는 그걸 보면서 터미네이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터미네이터 8. 모든 것은 팔 하나로 사이버다인에? 시작되었다. 그렇죠. 사이버다인 이렇게 길어 그렇죠. 있는 거. 모든 것은 팔 하나로 시작되었어. 존 클리스. 그렇죠. 그래서 그 교수가 죽어서 연구한 거를 얘가 어떻게 보면 이어받아서 그렇죠. 계속해서 드디어 프랑켄슈타인을 만드는 건데 이 영화의 압권은 아무래도 로버트 드니로의 연기 그렇죠.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집에 찾아보고 막 숲속에서 막 이렇게 하고 울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그런 연기 있죠. 그거가 압권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곁다리로 이런 유명한 배우들이 이런 시대극에 그렇죠. 출연해서 보여주는 어떤 중후한 연기. 그렇죠. 헬레나 보낸 카터도 예쁘고. 맞습니다. 게다가 이 영화는 케네스 브래너 저기 영화에 항상 음악을 하는 패트릭 도일이라고 내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음악가예요. 옛날에 뭐 센스 앤 센서빌리티 이런 거 음악했던 아주 이 현과 이런 경음악 같은 경음악이 아니고 오케스트라를 굉장히 잘하는 클래시컬 음악을 하는 영화 음악가인데 패트릭 도일의 그 엄청난 스코어들이 영화 시종 뒤덮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겠지만 이번에 내가 다시 보니까 음악이 너무 고퀄리티의 오케스트라가 시종 가더라고. 그치. 패트릭 도일의 음악이에요. 그게 그 1800년대 분위기를 꽉 잡아주고 있는지. 그렇죠. 이 영국 이 섬나라의 아저씨들이 할아버지들이 이제 그래서 아주 이 퀄리티 높은 영화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아주 이게 시대극이라 그런지 뭐 널 낡은 느낌 없어. 딱히 이렇게 촌스럽지 않아요. 예, 맞아요. 이게 원작은 1800년대 초에 나온 거고 1700년대 태어난 아줌마가 쓴 소설이고 그거를 90년대 이 영국에서 다시 만든 거라서 시대적인 배경은 또 유럽, 그 스위스, 독일 이런 데고. 근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느낀 건데 아주 때깔이 아주 제대로 딱 입었더라고. 그렇죠. 그래. 저는 지금까지 순위에 나온 이 괴수괴물 영화 중에 순위를 가리라면 저는 프랑켄슈타인이 1위예요. 왜? 현재까지 나온 영화 중에. 현재 중에서? 예. 그 옛날에 안 봤구나 너. 이거. 저 안 봤어요. 이번에 처음 봤지. 이번에 보면서 깜짝 그래서 놀랐어요. 내가 이걸 리스트에 넣은 게 이 영화는 우리 옛날에 처음에 나왔을 때 워낙 이슈가 돼가지고 그때 로버트 드니로 되게 인기 많았잖아. 그래서 이슈가 돼서 우리 그때 다 봤지. 근데 그냥 호러, 액션 호러 뭐 이런 약간 느낌이었어. 흥행되는 되게 상업 영화 같이 느껴졌거든. 그래요? 그때 당시엔 그랬어. 90년대 중반엔. 근데 이거 지금 내가 다시 보니까 아주 잘 만들어진 그리고 지금 봐도 괜찮은 영화더라고. 그래서 꼭 무용보 리스트에 넣어서 좀 많이 보셨으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본 사람들이 많거든. 이거 그냥 프랑켄슈타인 영화 중에 하나가 돼버렸거든. 그렇죠. 뭐 그 수백 개 영화 중에 하나가 된 거야. 워낙 많으니까. 뭐 최근에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또 무슨 뱀파이어하고 싸우는 무슨 이런 뭐 것도 약간 많거든. 히어로물 같은 거. 근데 역시 이 영화에 계속 빨려드는 거는 이거 같아요. 존재의 이유. 내가 과연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표. 그리고 그 존재하는 것의 가치는 무엇인가. 또 하나 인간으로서 결국은 계속 프랑켄슈타인이 짝을 찾잖아. 짝을 찾아서 계속 다음 세대로 전파해야 하는 인간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속성.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이 어떻게 보면 인간을 대변하는 거야. 신으로부터 창조된 인간. 근데 그것이 인간으로부터 창조된 이상한 괴물로 치환됨으로써 이제 사람이 결국은 괴물이냐 아니냐. 라고 나는 계속 느껴진 거거든. 그 얼마 전에 개봉했던 그 프로메테우스 있잖아요. 프로메테우스.
그것도 어떤 인간 창조 이거에 대한 그런 상상력에서 나온 영화였잖아요. 그 에일리언 프리퀄이었죠. 근데 이 프랭켄스타인 원래 제목이 프랭켄스타인 or the modern Prometheus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목이 되게 길지. 모던 프로메테우스. 현대 이때 모던은 1800년대인데 현대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그게 제목이었다고. 프로메테우스.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가 뭐야? 불을 그렇죠. 처음에 인간한테 불을 전해주고 자기는 제우스한테 연락이 까이고 계속 고통받은 그거잖아. 그러니까 창조자 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이 재창조자의 느낌인 거죠. 재창조자.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무에서 유를 만든 사람이 아니고 다시 뭔가 조합해서 재창조한 사람에 대한 고뇌. 약간 그런 느낌에서 메리 셸리가 쓰지 않았나. 완벽한 오리진도 아닌데 그렇죠. 책임은 져야 하는 그렇죠. 무게감.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그래서 그 되게 가혹하게 이제 나중에 형벌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난 프로메테우스 그 영화 딱 봤을 때 이게 프랭켄스타인에서 좀 영감을 얻지 않았나 싶더라고. 물론 이제 최후에 대한 그 영화 장면은 말 안 하겠지만 최후를 맞잖아요. 결국 프랑켄슈타인도 최후를 맞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 느끼는 묘한 감정이 있어. 저는 마지막 장면이 그게 사실 전 제일 슬픈 장면이었고 그 바로 전에 이미 이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숨을 거두어서 이 괴물에 무릎에 이렇게 얹어져 있잖아요. 그때 선장이 들어와서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는 나의 아버지였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이 빅터는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너무 슬픈 거예요. 존재하지 그쵸. 않고 규정되지 않고 거부되는 존재가 결국은 마음이 계속 그 창조주에게 가 있는 애완동물 비슷한가? 그렇죠. 그가 실패작도 피조물이다.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뭐 메리 셸리가 원래 그렇게 의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면은 공장에서 뭔가 물건을 만들어낼 때도 기계로 만드는데도 불량들이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걔도 그 공장에서 만든 거라고. 딱 걷어가지고 뭐 버리겠지만 생명은 그럴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시선과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관심 뭐 이런 거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뭐 지금 200년 동안 우려먹은 프랭켄스타인이 글쎄요, 그 프랭켄스타인 영화 뭘 보면 좋겠냐 물어보면 저는 뭐 멍설이지 않고 나도. 네. 네, 케네스 브래너의 프랭켄스타인, 로버트 드니로의 프랭켄스타인 보라고 하겠습니다. 이 변장을 이 분장을 이렇게 했는데 이 표정과 이게 어쩜 이렇게 잘 드러나고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아마 분장에 굉장한 시간과 노력을 그럼요. 한 걸로 보이고 굉장히 디테일은 초반에 나왔던 분장과 영화가 진행될수록 분장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머리 잘하지. 머리 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눈도 커지고요. 눈이 커지나? 흉터가 조금씩 사라져요. 그쵸. 그거는 이제 흉터가 이렇게 말하자면 조금씩 아무는 거니까.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상처가 좀 그 다르게 디테일이 느껴져요. 디테일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빡빡이었는데 영화 끝에 가면은 살짝 머리가 솜털이 스포츠 머리처럼 돼. 좀 나. 그런 거 되게 신경 그러니까 썼더라고. 저는 그래서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 얘기는 왜냐면 재생 능력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어디 나오냐면 초반에 그 생명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서 어디서부터가 죽음이냐고 하면서 그 상대되는 교수하고 싸우거든. 그러면서 사람이 죽어도 머리는 잘하고 손톱은 잘하는데 그럼 어디가 죽음입니까? 막 이러면서 싸우거든. 그런 거에 약간 이제 연결되는 그런 부분 같기도 해. 근데 사람은 결국 사람이 피가 돌 때의 그 형상과 피가 돌지 않는 사람의 어떤 모든 생물이 그렇겠지만 형상은 극과 극이거든. 완전히 다른 거지. 근데 프랑켄슈타인은 영화에서만 보자면 딱 그 중간인 것 같아. 움직이긴 하는데 사람의 피핏은 아닌.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게 이제 사람 같이 되는 거지. 뭔가 잘하고 흉터가 아물고 함으로써 인간다워지는 거지. 그리고 결국은 뭐 터미널의 대주제하겠지만 기계도 인간의 마음을 느낀다 이런 것처럼 마지막에 막 인간에 대한 연민, 아버지에 대한 연민을 갖는다. 뭐 아주 클리셰한 옛날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게 이게 원작이라는 거에 대한 파워도 있고 무엇보다도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로버트 디니로가 워낙 잘 살렸고. 아, 그럼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일종의 SF라고 봐야죠. 사이언스 픽션인데. 그렇지. 사이언스 픽션인데 아주 올드한 사이언스 픽션. 근데 인간이 뭔가 새로운 어떤 인공의 사람 형상을 한 아까 얘기한 재창조. 사람을 또 다시 만드는데 이런 바이오가 있고 그다음에 로보트가 있는 메카닉? 것 같아. 메카닉이 있고 바이오가 있어요. 근데 이건 바이오라서 어떤 윤리적인
그런 모럴 해저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만들면 안 되는 거지. 모가지 잘라가지고 딴 데다 붙인다고 그 생명이. 물론 과학기술이 그 언젠가 그게 발전하겠지. 아까 김PD가 얘기한 그 머리 이식. 옛날에 그 The Day After Tomorrow라고 그 소설이 있었어. 머리 이렇게 붙이는 그런 소설. 모래라는 소설이 있었지. 왜 시체 냉동 보관들 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그렇죠. 그 병에 좀 깊은 병이 걸리면 그냥 냉동해서 언젠간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뭐 월트 있다고 디즈니 하더라고. 이런 사람들 아직도 냉동되고 있는지 모르겠던데 비용이 몇십억씩 드니까 1년에. 근데 언젠가는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그 냉동된 뇌를 꺼내서 살려낼 수도 있다고. 몸에다가 거지. 뭐 그런 SF 많잖아. 과연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영원히 산다면 과연 그거는 뭘까? 그 인간인가?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해주는. 하여튼 저는 여러분께 추천해드리는 영화 저의 예, 영화가 괴수 이거, 중에? 예, 괴수 괴물 영화 이거라고 중에 말씀드릴 이거야? 수 있고 또 하나는 오샥형의 리스트를 잘 분석해 보시고 파악해 보시면 이 7654에 있는 영화들이 그 주제 예, 의식이 있지. 약간 그리고 이 리스트의 제목과는 약간 조금씩 어긋나면서 오샥형의 이 스타일들이 묻어나요. 사실 스타일이죠. 7654에 이렇게 대중적이지 않은 그 이 다 묘 대중적인 영화가 더 유명한 영화인데. 아니에요. 오히려 형의 대중적인 영화들은 19,8에 있고 혹은 1, 2, 3에 몰려 이쪽으로 나눠 양분돼 있고 7654가 형이 정말로 알려주고 싶은 영화들이 7654에 많이 포진돼 있어요. 약간 그런 거 그런가요? 있지. 19,8은 이렇게 순위를 이렇게 낮추다 보면 쿠킹하는. 에이 뭐 이런 거는 뭐 결 여기다 놔야지 뭐 그게 몇 편에 가겠어. 그리고 1, 2, 3위는 이미 공고히 있다는 사람들도 다 좋아하고 어떻게 이거는 밑으로 내릴 수도 없어.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영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네. 중간 걸 가지고 장난치는 거지. 장난치냐? 뭐 이제 하도 오래 하니까 다 아는구만. 다 뽀록이 났어. 아무튼 예, 뭐 무용부에서 추천해드리는 영화고요. 네, 네. 좀 슬프니까 이거는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막 이러면서 보는 그런 건 아니고요. 생각도 많아지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재밌어. 뭐 이렇게 중간에 지루하거나 이러진 않잖아. 아, 예, 그럼요. 재밌었고. 그리고 어둡지만, 톰 홀스 이 아마데우스도 나오고 존 클리스 완다도 나오고 우리가 이안 홀로. 남양 특집을 하잖아요. 남양 특집. 한 여름밤에 이렇게 우리가 볼 만한 영화들을 하면서 방금 전에 디플루시하고 프랑켄슈타인 하는데 디플루시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유 더워 죽어서 그냥 잊어버리고 싶어. 그러면 이걸 보면 돼요. 디플루시를 보면 되고 프랑켄슈타인은 짜증나게 더운데 인간은 왜 이렇게 짜증나게 덥게 살까? 그렇죠. 그 생각이 들 때 뭐야 이게 아니고. 프랑켄슈타인을 보면 된다. 사실 이 프랑켄슈타인은 그 심장 슬픔 눈물 툭 튀입니다. 눈물 툭 튀. 예, 그 그렇게 정도야?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장찍 눈물 툭 튀. 근데 보통 프랑켄슈타인 영화 보면은 프랑켄슈타인 그 집에 그 꼽추가 한 명 살잖아. 그치 고조. 그 프리츠, 조수. 프리츠인데 프리츠가 보통 다 나오거든요. 프랑켄슈타인 영화 보면 그 드라큘라 영화 보면 그 이고르라고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항상 이 조연으로 걔가 나오는데 이 영화에는 프리츠 같은 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프리츠가 원래 원작에는 없었나 봐. 그게 그랬나 봐. 영화 프랑켄슈타인 이런 데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감초 역할을 했던 건데 아마 그 친구인 그 토머스가 토머스 약간, 걔가 약간 그런 프리츠 프리츠 역할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오히려 중간에 반대하잖아.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많은 배우들의 90년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존 클리스는 아마 여러분들이 발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존 클리스는 나도 저게 존 클리스인가 싶을 정도로 얼굴을 많이 바꿔가지고 수염 기르고 머리 기르고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케네스 브레너가 감독이었다라는 걸 이번에 다시 보면서 알았지만 케네스 브레너 잘생겼어. 그래? 좀 약하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잘생겼는데 물론 이 사람이 연기만 계속했다 그러면 뭔가 그런 필모그래피가 남을 텐데 이제 감독을 겸하면서 하는 건데 잘생긴 사람이 감독도 하고 이런 영화를 남겼다고 하니까 약간의 질투심도 전 나더라고요. 몸이 좋더라. 중간에 한번 우통을 딱 깠는데 나는 몰랐는데 이번에 헬레나 보면서- 보넨 카트하고 이렇게 뒤섞일 때 아니 콜레라 뭐 걸려 이렇게 뭐 이렇게 우통 벗고 막 그러는데 몸이 좋았어. 크랜스 브레너가. 난 크랜스 브레너 이렇게 별로 안 좋아했거든. 배우로서 감독으로서는 뭐 모르겠는데 근데 뭐 지금 보니까 연기도 잘하는 것 같고 그러네요. 끝으로 헬레나 보넨 카터를 좋아하시는 여러분 중간에 아주 자 프랑켄슈타인은 머리에 못 박은 괴물은 아니었다로 정리합니다. 네. 못은 없죠. 나사.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